또 공통 질문, 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 환율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예. 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랜덤워크이다. 라는 말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왜냐하면 또 환율 전망 하셨었고 예. 앞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죄송하게도 생각했던 거랑 달리 움직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날카로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뭐 제 경우는 환율 전망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전망 예.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델로 환율 전망을 해보는데 네. 뭐 금리보다는 환율 전망이 예측 오차가 더 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 지수예요. 예, 이것들의 예측 오차가 적고 네. 그 다음에 금리 네. 예측 오차가 적은데 네. 제 모델로는 저 환율 전망이 오차. 제일 오차가 커요. 네. 예. 그래서 저 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뭐 물가는 해외 상황도 반영하지만은 국내 상황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거는 전 세계 그렇죠.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이 그 환율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참 환율이 제 경우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환율 전망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에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더 찬스라는 책을 봐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틀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을 꼭 봐야만 하는 겁니까? 이제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은 다수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네. 예, 제가 저 대학 처음에 들어가지고 사무엘슨의 경제 원론으로 그 경제학을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분 책 서문에 보면은 네.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같은 다른 네.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자기가 배운 이론, 보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맞아요. 새 주둥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그렇게 네. 보고서를 내면 안 됩니다. 어. 이게 새 머리 같다, 뭐 양머리 같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요. 예. 특히 이거 펀드 매니저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신 뭐 하러 왔어요? 가세요. 그래요. 이거를 한쪽으로 주장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데이터, 이론을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네. 문제죠. 네.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한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늘 뭐 조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책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견해 중 하나입니다. 아. 예, 다른 분 견해도 들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사실 네.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판단은 최종 개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도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 교수님 랩탑에 어떤 한 폴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폴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의 이름이 데이터 트레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물인 거죠. 근데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개의 엑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엑셀 파일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뭐 리서치센터장하고 연구소장도 했습니다. 네. 그때 연구원한테 자료를 만들려고 부탁했으면 지금 강의를 못 하는데요. 네. 저는 제 모든 자료를
제가 데이터 직접 입력하고 그러시죠. 요새는 일별 자료까지 계속 입력하면서 일별까지. 예, 예. 거기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다 보면 어떤 감각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거시경제 시계열 분석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네. 사이언티픽이고 아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 모델을 만드는데요. 같은 모델을 만들어도 과거 데이터가 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했느냐, 2010년부터 사용했느냐, 이 전망치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다르죠. 예. 예, 그랬을 때 2010년부터 사용해야 되느냐, 2000년부터 사용해야 되느냐, 예, 그거는 전망하는 사람의 네. 아트, 예. 뭐 통찰력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도 이제 그 데이터 폴더가 있지만 교수님도 혹여나 머릿속에 혹은 이제 마음속에 아니면 그 정말 그 PC 속에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그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혹은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시점도 저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만 보는데 교수님은 뭐 1960년대부터 보신다든가 그런 것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야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말씀 속에 더 찬스라는 책과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시면 될 것 교수님 같습니다. 채널과 제 채널을 예.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그렇게 재밌게 이제 의견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대망의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 끝자락 그리고 23년 그 경제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전망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죠. 주가, 부동산, 뭐 그밖에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현실적인 조언도 책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분들께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적어도 침체가 아닐지라도 경기 둔화는 확실하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국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의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될지 일단 큰 말씀 한번 드려.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금리 다시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럴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로소득이 일해야 좋죠.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해 놨으면은 네. 뭐 한 달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사이거든요. 네. 그 10만 원, 20만 원 의미가 뭐냐면은 네.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을 번다면은 네. 금융자산 1억 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네.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금리는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근로소득을 얻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치리법칙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젊었을 때는 우리 은행 금리가 9%도 됐었어요. 네. 그러면 71을 구로 나누면 8년, 복리로 얘기해보세요.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1 내지 2% 시대예요. 네. 원금이 2배가 되려면 36년, 72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거죠. 은행 예금을 했을 때. 네.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저 젊은 분들한테 좀 멀리 내다보고 분산 투자를 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뭐 20, 30대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신용을 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빨리 늘려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 그래서 네.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뭐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좀 그래도 남아 담으셔야 됩니다. 계란을 매체를 바꿔서라도 분산 투자. 예. 좋은 그리고 말씀. 뭐 지금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투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좀 멀리 내다보고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돈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결국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국가로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교수님 조언은 저축 그리고
분산 투자, 예, 예. 장기 투자. 예. 이 세 가지 원칙을 예.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근데 건데.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 생각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예. 이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하락한다, 폭락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코스피가 2280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저점인가 네, 아닌가? 네. 저는 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점이 아니다. 예, 제가 네. 저 작년에 코스피가 3,300 갈 때 올해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예, 지금도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예, 그게 아마 올 12월에서 내년 1분기 사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구체적인 시기는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예. 김작가 TV에서 예.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12월 말 끝자락 아니면 23년 1월 최고 상반기 예, 예. 딱 그 지점이 저점일 거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예, 저는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이제 나오는 교수님 수치라서 모델에.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때 일시적으로 급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2,2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하로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지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네.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국내 부동산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이렇게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뭐 통계적으로 그 H 필터 같은 거로 이렇게 추세를 구해보니까 네. 이제 꺾이는 초기 국면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조정의 시작밖에 안 왔다. 예, 시작밖에 안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하락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하락률이 지금은 마이너스 뭐 0.01 요 정도지만 예. 앞으로는 그 하락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얼마나 하락률이냐, 얼마나 기간이 오래 갈 것인가. 그렇죠. 예. 예, 그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근데 뭐 지수로 보면은 뭐 네. KB국민은행에서 뭐 아파트 가격 뭐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수로 보면 한 10% 정도는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네. 그 지수가 10% 떨어지면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3, 40% 떨어지거든요. 네. 예, 네. 지수가 10% 떨어지면. 네. 예, 저는 뭐 3, 40%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어. 근데 실례지만 예. 그 지수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예, 전도시 상승률? 평균 아파트가 전도시 KB. 평균 예, 그 그게 한 기준으로 10%. 10%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 40%까지 예. 떨어진다. 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자산가는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예, 제가 201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네. 여의도 아파트에서 한번 전세 살면서요. 네.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예.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그 사이클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하락 국면이 3년 정도는 갈 것이다. 것이다. 뭐 길게 보면 5년 정도 될 수가 있고요. 수 있다. 최소한 3년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민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90년대 네. 보면은 뭐 인구 구조, 그 다음에 금리 상승, 거품이 네. 붕괴되면서 오랫동안 침체 장기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기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2030년, 40년 이런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하락하는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이 경제를 진단하고 저는 실제
우리를 이 경제의 의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진단해서 처방을 주듯이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좋은 처방을 제공하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경제 의사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1시간여 동안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리 생각해 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느낀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영익 이겁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영익은 객관론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락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폭락론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의 기초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객관론자가 아닌가. 제가 지금 이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유튜브 같더니 진행자 한 분이 미스터 데이터라고 미스터 데이터. 앞으로 별명을 그렇게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이고요. 사실 제가 비관론적인 전망을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고의 낙관론자였어요. 가끔 여러 기관에서 낙관론자, 비관론자 데려다가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계속 낙관론자였었어요. 그렇군요. 2007년부터 미국서 이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비관론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들으셨죠? 폭락론자, 낙관론자,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객관론자이십니다. 제가 생각한 김영익 교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10글자로 축약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처음에 들었으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특히 거시경제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정말 그 시대 자체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도 한번 언뜻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총이 날라와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맞는 거죠. 근데 움츠리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총이 날라와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좀 공부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미리서 가서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김영익 교수님 통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 통해서 균형적인 시각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은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눴더니 어쨌든 교수님께는 이 거시경제, 거시경제라는 것이 평생 나는 애널리스트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는 이제 교수님의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삶 속에도 거시경제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를 이제 분해해 보면 아마 95%가 거시경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만큼 그런데 나에게 거시경제란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죠. 처음에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 선택을 정말 잘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로 이어오고 있지만 거시경제는 나의 삶이다. 거시경제는 나의 삶이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삶이 행복하시죠? 뭐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분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들한테 그 좋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지 말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돈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좋아하는 일을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일이 좋아했기 때문에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했고 주말에도 뭐 회사 나와가지고 일했고 5시에 출근했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뭐 열심히 하고 잘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양일은요. 다른 큰 일이 없는 한 아침 새벽부터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예. 그냥 그 경제라는 바다에 빠집니다. 예. 저 혼자만의 시간, 아무한테도 전화 안 오잖아요. 예. 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 그때 데이터도 많이 분석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참 행복하고 예. 그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 계속 쫓아다니는 별명이 있죠. 예. 닥터 둠. 예. 그래서 나에게 닥터 둠이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닥터 둠이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로 제가- 기분 안 좋은 거. 예, 왜 2008년. 그렇습니까? 저 둠이라는 게 어둡다는 아, 뜻 아닙니까? 어두우니까. 그런 닉네임 좀 원하지 않으신가? 예, 저는 성격이 참 낙관적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 4시에 눈 뜨자마자 네. 야, 오늘 또 살아있구나. 네.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서 하루하루 뭐 네. 저한테 주어진 임무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보내죠. 근데 닥터 둠, 어두우니까. 예, 어두우니까. 글루미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는 데이터만 네. 보고 예. 해석하니까요. 네. 미스터 데이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별명이 그래서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애칭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아요. 그것을 상표를 등록했어요. 예, 예.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어, 예. 그러니까 교수님도 원하시는 그 닉네임을 예. 예를 들면 미스터 데이터 예. 이것을 상표 등록하시고 아, 나한테 그냥 미스터 데이터라고 불러달라.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해봤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책인싸를 통해서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네. 그동안 여러 방송 뭐 글을 썼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 교수님께서 예. 예. 깊이 있는 그 통찰력이 있었고요.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예. 맞춰서 대답하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예, 정말 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저도 있는 시간. 늘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네. 되거든요. 네. 책인싸란 의미 있는 시간. 예. 그리고 어, 뭐 아까 주가 전망이 있어서 네. 올 연말 내년 초 뭐 비슷한 의견을 가지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조금 예. 더 자신 있게 예. 원어를 통해 가지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인싸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예. 그냥 제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있지만 그냥 다른 어떤 채널에 나올 때랑 달리 예. 저도 이제 경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보고자 예. 하는 것이 이 예.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